오후 4시 최현우. 어느 날 마음이 먼저 죽는 날이 올 거다. 어떤 어깨, 오른쪽으로 가방을 메는 사람에게는 왼손을 비워두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다. 풍경에 길들여진 얼굴은 지하철에서도 자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물건을 오래 쓰고 고쳐 쓰다 보면 흔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처음 빙판을 걸었을 때 보폭을 망가뜨리는 일이 즐거웠다. 둘 다 서투니까,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자꾸 같이 넘어지면 먼저 일어나서 일으켜주고 싶어지니까. 내가 아는 속기사는 형편없는 기억력을 가졌는데 병실에 누워 의식이 부서질 때도 옆 침대에서 들리는 유언을 받아 적었다. 그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첼로, 마찰을 지속하지 않은 혀는 아무도 건들지 않는 거실 구석에서 음과 음의 기억을 떠돌다 한 번도 내보지 못한 고음을 내며 펑 끊어지기도 한다. 믿음도 연습이야. 그 단 한마디에 구원을 버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무언가 먼저 죽는 날이 올 거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어서 유능할 것이다. 몸의 착각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오후 4시가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수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는 시 전문 개간지 포지션 여름호에 실려있는 최현우 시인의 오후 4시 읽어드렸습니다. 이 잡지에는 첫 시집을 내는 시인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번 여름호에 최현우 시인님이 첫 시집 사람은 왜 만질 수 없는 날씨를 살게 되나요? 그 시집을 소개하면서 작가의 시작 노트도 있고 세 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집 제목도 아주 입체적이고 육감적인데요. 제가 오후 3시라는 영화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자와 남자의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의 은밀한 그 썸, 유혹 그런 거를 다룬 영화였고 재밌게 봤는데 이 오후 4시는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시도 어느 날 마음이 먼저 죽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죽고 유서를 쓰게 되고 음이 멈춘 현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줄이 끊어지고 구원이 사라지는 말 그대로 폐허의 시간인데요. 육체와 영혼이 너덜너덜한 것 같은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시에서 오후 4시 이 시에서 유일하게 폐허 전의 상태를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처음 빙판을 걸었을 때 보폭을 망가뜨린 일이 즐거웠다. 둘 다 서투니까,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자꾸 같이 넘어지면 먼저 일어나서 일으켜주고 싶어지니까. 이 대목입니다. 빙판 위에서 보폭이 헝클어지면서 서툰 서로를 일으켜 주었을 때는 이런 폐허를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어떤 물리학자는 열이 발생할 때만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고 말했는데 참 물리학의 문학적으로 다가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사실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사건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기억을 떠올리거나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맞아 그때 너랑 거기서 밥 먹었을 때 혹은 언제
너랑 영화 봤을 때, 어디 여행 갔을 때, 뭐 어디 갔을 때, 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시간이 되는 것이죠. 뭐 몇 시, 몇 시 숫자로 기억하지 않고 상황과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이 저장이 되고 또 기억을 소환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폐허유에서 살아남았다면, 시인도 말하고 있지만 몸의 착각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이라고 시도 말하고 있는데, 신경계 호르몬이 만들어낸 사소한 사건, 열, 그게 바로 빙판 위에서 서로를 넘어지면서 서로를 이끌어 손잡고요, 일으켜 주었던 그것이 호르몬이 만들어낸 열이겠죠. 화학 반응이죠. 그게 마음이 되고, 마음으로 됐고, 그 마음이 죽어서 폐허가 된 상황을 오후 4시로 기록하는 흔적을 살아남는다면 잘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그런 그 흔적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어떤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이, 또 스킬이, 테크닉이 늘어나서 잘 대처하게 되는 것인데, 단점은 그럴수록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이죠. 어떤 열에도 사건에도 별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데요. 뭐 기뻐도 크게 기쁘지 않고 슬퍼도 크게 슬퍼하지 않게 되고, 왜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막 젊은 사람들은 막 웃고 박수치고 재미있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표정이 없으세요. 그만큼 그 어떤 반응이 적어지고 느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곧 손상을 입기 싫어하는 방어적인 자세겠죠.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또 다른 폐허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내 삶에 닥치는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맞이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다면 삶이 더 내 이야기로 가득 차지 않을까. 이제 아프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다 닫아버린다면, 웬만한 건 닫고 반응을 안 하게 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요. 요즘 100년도 짧습니다, 사실. 이게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특히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나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던지고 미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를 사는 동안에 아픔도 많지만 그만큼 창조적인 이야기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사실 시나 어떤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좀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뭐 사건들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현우 시인님의 시가 젊다고 느꼈습니다. 죽음이나 절망도 삶하고 같은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이라서 탄력 있고 재생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인의 단어와 문장들이 아주 뜨겁게 들끓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쓰레니의 고통은 곧 읽는 사람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크게 기쁘게 읽은 시가 별로 없었는데, 기쁘게 읽은 시 중에 하나 즐겁게 읽었고요. 기대가 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뵙지는 못했고 잘 모르지만 이 첫 시집도 발간 축하도 드리고, 다른 두 편의 시들도 오후 4시의 시처럼 아주 그 단어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아주 잘 읽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소각 상태이긴 한데 다른 곳은 비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고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태풍도 올 텐데 태풍도 무사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제 마치겠습니다.